얼마 전에 이세돌 바둑 구단과 알파고가 바둑에서 세기의 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승자는 알파고였죠. 무려 4대1. 인간이 딱 한 번 이겼습니다. 그에 대해서 논란도 많습니다. 알파고가 일부러 져준 것이다. 또는 알파고가 실제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알파고가 좀 한 번 져준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4승을 올릴 때 알파고는 너무나 완벽했거든요. 제가 그 대국하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 알파고와 이세돌이 대국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세돌은 분명 자기가 생각한 모든 것들이 알파고에 의해서 읽혀진다는 걸 간파당하고는 무척 당황하면서 이 뭐랄까 바지춤을 당긴다든지 이렇게 옷매무새를 바로잡는 등 뭔가 자기가 뜻한 대로 안 된다는 엄청난 그런 잘 안 된다는 의사표시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이세돌이 1승을 했다. 저는 기적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난을 많이 했죠.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이 로봇 수술이나 또는 아주 중요한 상황 판단에 있어서 쓰일 수 있는데, 실행될 수 있는데 인간에게 1패를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알파고는 엄청난 큰 데미지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수술을 나중에 인간이 아니라 로봇에게 맡길 수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됐을 때 알파고가 실수를 하나 했다.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실수를 해서 의료 사고로 사람이 사망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이 그걸 감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로봇이 프로그램 오류로 사람이 죽었다? 감당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겪는 정신적 충격은 더 클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로봇에게 당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이 나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만약 수술을 하는데 소위 작은 맹장 수술이라고 가정해봐도 로봇이 했는데 맹장 수술을 한다고 했더니 대장을 잘랐다. 여러분 잘 수용할 수 있으세요?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기계는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알파고가 한 번 져준 것이 쇼일 수도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알파고가 얼마 전에 또 다시 프로계의 1, 2등 하는 사람들과 인터넷상에 무작위로 붙어가지고 전부 다 이겼다는 기사 보셨죠? 그 뒤에 나온 기사인데요. 알파고는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지 않죠. 프로그램도 오류를 거의 다 수정했을 겁니다. 바둑에 있어서는 인간이 로봇에게 이제 이길 수 없는 시대가 도래했다고 볼 수 있죠. 법조계는 어떻습니까? 법률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인텔리콘이라는 법률사무소에서 법률 챗봇? 법률 상담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그런 로봇을 만들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법조계의 알파고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어떤 데이터를 입력하기만 하면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하는 방식은 비슷하거든요. 준비서면도 어쩌면 로봇이 다 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거꾸로 생각하면 변호사들의 할 일이 없습니다. 변호사는 뭘 해야 됩니까? 머리를 짜내서 그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시키는데 자기의 노력을 써야겠죠. 왜냐하면 컴퓨터는 스스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법률 문제는 아주 다양하고 변수들을 찾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지혜가 아직은 좀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주 검색하시는 네이버가 현재는 법조계의 알파고입니다. 네이버를 꺾기가 사실 매우 어려워요. 네이버 한번 꺾어보십시오. 심지어 젊은 변호사님들은 어떤 법률 문제에 부딪히면 네이버부터 검색하십니다. 네이버가 그분들 위에 있죠. 제가 네이버를 검색해봐도 네이버에 상당히 많은 법률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그 수준이 낮지가 않습니다. 평균적인 신입 변호사 수준보다 조금 높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십니까? 네이버에서 예전에 지식인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들을 위촉을 쫙 했어요. 위촉을 해가지고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자기가 가진 지식들을 상담이 올라오는 곳곳마다 자신의 지식을 동원해서 답변을 쫙 뿌렸었거든요. 그것들이 지금 씨가 되어서 점점 자라나서 지금 네이버는 웬만한 변호사 못지않은 굉장한 법률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젊은 변호사들은
네이버에 의존해서 사건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봐요. 제가 봐서는. 좀 더 먼 미래에는 우리 변호사들은 별 필요 없는 시답찮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웬만큼 공부해서는 네이버를 능가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미래에 만들어질 새로운 법률계의 알파고 이 기계를 우리가 이길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변호사들 정신을 번뜩 차리고 진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로봇에게 밀립니다. 지금 당장 자, 이 화면을 보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변호사님 네이버 찾으시죠? 와, 속이 뜨끔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은 점점 네이버에 지배당하십니다. 뭔가 있을 때마다 네이버를 찾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점점 지배당하고 창의력을 잃게 됩니다. 네이버가 정답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조금씩 깊이 있게 자기 스스로의 영역을 가질 수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법조계 알파고한테 집니다. 이거 알파고한테 지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법률 전문가들은 알파고한테 지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공부합시다.